샬롬, 제인에어 2권 7번째. 파도 소리가 지진처럼 우르르 울렸고 시커먼 구름이 그 위를 뒤덮었소. 뜨거운 대포알처럼 크고 붉은 달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요란한 폭풍에 떨고 있는 세상 위로 마지막 빗발선 눈길을 보냈소. 나는 이 광경과 분위기에 압도되었고 미치 광희가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퍼붓는 저주스러운 악담이 내 귀에 가득 찼소. 그녀는 간혹 내 이름을 부르며 살기등등한 목소리로 더러운 상소리를 퍼부었소. 어떤 매춘부라도 그 여자만큼 더러운 상소리를 입에 올리지 못할 거요. 방이 2칸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이 들렸소. 서인도 제도의 얕은 칸막이 벽이 그녀의 늑대 같은 울부짖음을 막아내지 못했지. 이건 지옥이야. 나는 드디어 외쳤소. 지옥의 소리, 끝없는 나락으로 들리는 소리다. 나는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권리가 있다. 인간 세상의 지독한 고통도 내 영혼을 구속하고 있는 이 무거운 육체와 함께 사라질 거야. 광신도들이 믿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도 두렵지 않아. 현재보다 더 나쁜 미래는 없어.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가게 해 주소서. 나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소. 그리고 총알을 잰 권총이 들어있는 트렁크의 자물쇠를 열었소. 그때 자살할 생각이었지. 물론 잠시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요. 왜냐하면 나는 미치지 않았으니까. 자살하고 싶은 욕망과 계획을 일으킨 극단적인 위기와 절망은 순간적으로 지나갔소. 유럽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서양을 넘어 열린 창문으로 몰려왔소. 폭풍이 일어났소. 비가 쏟아지고 전둥이 치고 번개불이 번쩍이고 공기는 맑아졌소. 그때 결심했소. 비에 젖은 정원으로 나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귤나무 아래나 축축한 석류나무, 파인애플 나무 사이를 거닐면서 열대지방의 찬란한 아침 노을이 타오르는 동안 나는 이렇게 생각했소. 제인, 잘 들어요. 그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준 것은 참다운 지혜였소. 유럽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은 싱싱한 잎사귀 사이로 계속 속삭였소. 대서양은 자유롭게 마음껏 포효하고 있었소. 오랜 고민으로 타버린 내 가슴은 파도 소리에 맞춰 벅차오르고 피 속에는 생기가 넘쳤소. 내 생명은 다시 태어나기를 열망했소. 메마른 내 영혼은 깨끗한 물 한 모금을 간절히 원했소. 희망이 살아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소. 나는 정원 맨 아래 꽃으로 만든 아래에서 하늘보다 더 푸른 바다를 보았소. 과거는 저 멀리 사라지고 활기찬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소. 가라라고 희망이 말했소. 그리고 유럽으로 가라. 그곳이라면 네가 어떤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지 어떤 더러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저 미친 여자를 영국에 데려가라. 손필드에 시중들 사람과 감시자를 붙여 감금하면 된다. 그리고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네가 좋아하는 새 인연을 찾는 것이다. 너의 인내력을 악용하고 네 이름을 더럽히고 네 명예를 실추하고 끝으로 네 청춘을 시들게 한 그 여자는 네 아내가 아니다. 너는 그 여자의 남편도 아니다. 그 여자의 증상을 봐가며 적절히 간호하고 보살펴라. 그러면 너는 하느님이 요구하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녀가 누구인지 또 너와 어떤 관계인지 비밀에 붙여라.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그녀를 안전하게 편한 곳에 두고 그 여자의 수치스러움을 감춰주고 너는 그 여자로부터 떠나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소. 아버지와 형은 내가 결혼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소. 내가 결혼을 알리는 첫 번째 편지에서 결혼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거든. 그때 이미 몹시 끔찍한 결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 가족의 성격과 재질로 보아
장차 무서운 장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지. 게다가 아버지도 얼마 안가 자기가 선택한 며느리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를 며느리로 내세우기가 창피해서 더더욱 숨겼던 거요. 아버지는 결혼을 공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이고 나와 마찬가지로 비밀에 붙이려고 노력했소. 나는 그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왔소. 그 괴물과 함께 배를 타고 몹시 힘든 항해를 했지. 손필드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저 3층 방에 안전하게 가두었을 때 기쁨의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 3층 맨 앞쪽 비밀의 방이 야수의 동굴, 도깨비의 암실이 된 지 10년째요. 그녀를 시중들 사람을 구하기까지 몹시 힘들었소. 충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미쳐 날뛰는 모습을 폭로하고 말 테니까. 뿐만 아니라 그녀는 간혹 며칠 동안 혹은 몇 주씩 정신이 나가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럴 때는 내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소. 마침내 그림시스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그레이스 풀을 데리고 와 고용했소. 그녀와 외과의사 카터가 유일하게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메이슨이 칼에 찔리고 물어뜯겼을 때 치료해 준 사람 말이요. 페어팩스 부인도 약간 의심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내막은 모르고 있어. 그레이스 폴은 참으로 충실한 간호사요. 물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결점도 있어. 아무래도 직업상 생긴 결점 같은데 여러 번 밤에 경계를 소홀히 해 큰 낭패를 겪었소. 정신병자는 교활하고 본성 자체가 악하지. 감시자가 잠시라도 한눈 팔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일을 치르지. 언젠가는 칼을 숨겨두었다가 자기 오빠를 찔렀고 또 한 번은 방 열쇠를 어떻게 찾았는지 한밤중에 방에서 나왔소.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태워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침실을 찾아가 그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거요. 그때 그 여자가 당신의 결혼 예복에 분노를 쏘아 부었을 때 당신을 지켜주신 하느님께 나는 감사하고 있소. 아마도 그 옷을 보고 자신이 결혼하던 때를 떠올린 것 같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오늘 아침 내 목을 향해 달려들던 그녀가 내 귀여운 비둘기의 둥지에 그 검붉은 얼굴을 들여밀었을 생각을 하면 내 피가 얼어붙는 듯하고. 그러면 부인을 이 집에 데려다 놓고 나서 당신은 뭘 하셨나요? 어디로 떠나셨죠? 나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을 때 물었다. 뭘 했냐고? 난 도깨비 불이 되었지. 어디로 떠났냐고? 4월의 바람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소. 대륙으로 건너가 온갖 나라를 돌아다녔지. 내 소망은 늘 변함없었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착하고 총명한 여자를 찾는 것이었소. 손필드에 있는 그 독살스러운 여자와는 전혀 다른 여인을 말이요. 하지만 선생님은 결혼할 수 없잖아요. 나는 결심했소. 그리고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해야 한다고 확신했지. 결과적으로 당신을 속인 것이 되고 말았지만 본인은 아니었소. 당신을 속일 마음은 조금도 없었소. 솔직히 다 털어놓고 떳떳하게 청혼할 생각이었소. 나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그런 저주를 받고 있더라도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가 있을 거라고 믿었소. 그래서요, 제인, 당신이 질문하면 나는 항상 미소 짓게 되오. 새가 모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불안한 몸짓을 하고 있거든. 그건 마치 대답이 너무 느리니까 직접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오. 그런데 내가 계속 말하기 전에 당신이 말한 그래서요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줘요.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이 잔소.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끊임없이 얘기하게 된단 말이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하는 뜻이에요. 그렇군. 지금은 무엇을 알고 싶소?
찾던 분을 만났는지, 만났다면 청혼을 했는지, 또 상대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요.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그리고 청혼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소.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앞으로 내 운명의 수첩에 기록될 거요. 나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 나라의 수도를 돌아다녔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기도 하고 파리에도 자주 머물렀지. 로마, 나폴리, 피렌체에서도 살았고 많은 돈과 훌륭한 가문이라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 사교계에 출입할 수 있었고 어떤 사교계도 나를 거부하지 않았소. 나는 영국의 귀부인들과 프랑스의 백자 부인들, 이탈리아의 귀부인들, 독일의 백자 부인들 중에서 내 이상형을 찾아봤소. 그러나 결국 찾을 수 없었지. 간혹 내 꿈을 이루어 줄 것 같은 여자의 시선을 느끼고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았지만 금세 꿈이 깨졌지. 그렇다고 마음씨나 얼굴이 완벽한 여자를 바란 것은 아니었소. 나는 그저 나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원했던 거요. 저 서인도 제도 태생의 글레오인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를 말이요. 그러나 결국 헛된 꿈이 되고 말았소. 설사 내가 얽매인 몸이 아니었다 해도 내가 청혼하고 싶은 여자를 찾을 수 없었소. 맞지 않는 여자와의 결혼이 얼마나 무섭고 지긋지긋하고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실망은 나를 무분별하게 만들었소. 나는 돈을 물쓰듯 하며 방황하기 시작했소.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는 않았소. 그런 건 지금도 질색이지. 그것은 서인도 제도의 메살리너 특성이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세 번째 왕으로 방탕하고 사악한 행실로 유명한 메살리나. 방탕한 생활과 아내를 향한 깊은 혐오감은 내가 쾌락에 빠져 있을 때조차 나를 강하게 억눌렀소. 방탕에 가까운 것이라면 어떤 쾌락도 그 여자와 그녀의 나쁜 행실에 다가가는 것 같아서 피했소. 그러나 나는 혼자 살고 싶지 않았소. 그래서 애인을 두기로 했소. 처음에 선택한 상대가 셀린 발행이었소. 생각해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또 하나의 여자이지. 그녀가 어떤 여자였는지, 그 여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는 바요. 그 다음 만난 상대가 이탈리아 여자 자친타와 독일의 글라라였소. 두 사람 모두 상당한 미인이었지만 몇 줄 지나자 그 아름다움은 내게 무상한 것이 되고 말았소. 자친타는 파렴치하고 사나운 여자였소. 나는 석 달도 안 되어 그녀에게 실증났지. 글라라는 정직하고 다소곳했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었으며 취향이 전혀 맞지 않았소. 나는 그녀에게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꽤 많은 돈을 주고 관계를 정리했소. 깨끗이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더군. 그런데 제인, 당신 표정을 보니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구려. 설마 나를 매정하고 행실이 나쁜 건달로 생각하는 것이요? 물론 이전보다 당신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여자 저 여자를 애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그런 생활을 좋아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소. 사실 졸렬한 짓이었지. 두 번 다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소. 돈으로 애인을 얻는 것은 노예를 사는 것 다음으로 악한 짓이요. 정부나 노예는 둘 다 천성이 천박하기도 하지만 쥐도 낙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타락이요. 셀린, 자친타, 클라라 등과 함께했던 시절은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소. 그런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모든 교훈을 무시하고 어떤 구실이나 정당화 혹은 어떤 유혹에 넘어가 이 불쌍한 정부들의 뒤를 이을 정도로 나 자신을 잊는다면 그는 그 여자들을 회상하며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나를 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느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언젠가 시련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신념을 마음에 새겼다. 그런데 제인, 왜 그러세요? 라고 묻지 않는 거지?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표정이 안 좋소. 여전히 나를 악한으로 여기고 있군. 중요한 사실만 얘기하리다. 작년 1월에 모든 애인들과 관계를 끊고 쓸데없이 혼자 배회했소. 그러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절망감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 특히 여자에 대해 씁쓸한 감정을 품고 영국으로 돌아왔소. 영국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 몹시 추운 어느 겨울 오후 나는 손필드 저택이 보이는 곳까지 말을 타고 달렸소. 이 진저리 나는 고장으로 이곳에서 평온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리라는 기대는 없었소. 그때 헤이스 오솔길의 증개에 혼자 있는 사람을 보았소. 나는 건너편 가지치기한 버드나무 옆을 지나치듯 무심하게 그 앞을 지나갔소. 그 사람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말이오. 내 인생의 중재자이신 수호 시인의 수수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소. 메스루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사람이 다가와 정중하게 도와줄 일이 없냐고 말했을 때도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소. 어린애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으니까 마치 홍방울새가 내 발밑으로 날아와 그 조그만 날개에 나를 태워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았지. 내가 퉁명스럽게 말해도 그 사람은 가지 않았소. 묘하게도 참을성 있게 내 곁에 서 있는데 표정이나 말투가 왠지 위험 있었지. 꼭 도와주어야겠다고 하더군. 그것도 자기 손으로 말이야. 그래서 나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가녀린 어깨를 짚었을 때 무언가 새롭고 상쾌한 생기와 감각이 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소. 그리고 이 꼬마 요정이 나한테 되돌아올 거라는 거, 언덕 아래 내 집에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기뻤소. 그 사람이 내 손에서 벗어나 어두운 울타리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묘한 아쉬움을 느낄 뻔했는데 말이요. 그날 밤 나는 당신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 당신은 내가 당신을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요. 다음날 나는 숨어서 당신이 2층 복도에서 아들과 노는 모습을 30분이나 살펴보았소. 눈이 내려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거요. 나도 내 방에 있었소. 살짝 열린 문으로 나는 당신을 볼 수도 있었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지. 당신은 아델을 보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듯해서 당신은 참을성 있게 그 애와 놀아주더군. 나의 귀여운 제인, 당신은 오랫동안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놀아주었지. 마침내 아델이 당신 곁을 떠나자 당신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졌소. 당신은 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지. 창가를 걸으면서 수북히 쌓이는 눈을 바라보기도 했고 흐느끼는 바람 소리를 듣다가 다시 천천히 걸으면서 공상에 잠기는 것 같았어. 어두운 공상은 아닌 것 같았어. 가끔 당신의 눈에는 기쁜 빛,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떠오르는 것으로 보아 아리거나 우울한 상념에 빠진 것 같지 않았어. 오히려 청춘의 혼이 의지의 날개를 한껏 펼치고 희망을 쫓아 이상의 천국으로 높이 날아오르는 듯한 젊은이의 감미로운 명상 같았어. 홀에서 페어팩스 부인이 하이를 부르는 소리에 당신의 공상은 멈췄소. 그때 당신은 혼자 묘한 미소를 지었지.
제인, 기쁜 뜻이 담긴 미소였소. 잠시 넋을 놓고 있었던 자신을 신랄하게 비웃는 듯한 미소였소. 아름다운 꿈에 빠지는 것은 좋지만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내 머릿속에는 장밋빛 하늘과 꽃이 활짝 핀 푸른 에덴 동산이 펼쳐져 있어. 하지만 밖에는 내 앞으로 험한 길이 펼쳐져 있고 시커먼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 라고 말이요. 당신은 얼른 아래층으로 내려가 페어팩스 부인에게 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말했소. 일주일치 줄납 장부 정리였던가? 아무튼 그 비슷한 일을 맡았던 것 같았는데 당신이 보이지 않자 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더군. 나는 애타게 밤을 기다렸소. 당신을 부르려고 말이야. 보통 사람하고 다른 완전히 생소한 당신의 성격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 당신은 수줍은 기색을 보이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표정으로 내가 있는 방에 들어왔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었소. 나는 당신 이야기를 듣고 당신에게는 묘하게 상반된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소. 당신의 옷차림이나 태도는 관습에 얽매여 있었소. 점잖고 품위 있는 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회성이나 사교성이 부족해서 어떤 잘못이나 실수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했소. 그러나 말할 때는 날카롭고 대담한 시선으로 상대를 보았소. 당신의 눈빛에는 통찰력과 힘이 있었소. 어떤 것을 물어봐도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대답했지. 당신은 머지않아 나를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았소. 거칠고 까다로운 주인과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당신이 금방 안정을 되찾는 것을 보고 나도 놀랐소. 나는 마구 화를 내고 큰 소리도 치고 싶었지만 까다롭게 구는 내 모습을 보고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소. 당신은 가끔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이 순수하고 총기 넘치는 애교를 보냈소. 당신의 그러한 미소에 내 마음은 흡족했고 흥분되었지. 당신이 하는 짓이 마음에 들어서 자꾸 보고 싶었소. 그러나 나는 불어 당신과 거리를 두고 별로 만나지 않았소. 지적인 미식가였던 나는 이 새롭고 톡 쏘는 맛을 가진 여자를 친구로 만들어가는 기쁨을 오래도록 느끼고 싶었소. 그리고 혹시 성급하게 굴다가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리면 어쩌나, 신선하고 달콤한 매력이 사라져 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사로잡혔소. 그때 나는 그것이 잠깐 피었다 지는 꽃이 아니라 절대 깨지지 않는 눈부신 보석에 새겨놓은 꽃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거요. 게다가 내가 당신을 멀리했을 때 당신이 나를 찾는지 알고 싶었소. 물론 당신은 나를 찾지 않았지. 당신은 책과 화구와 함께 공부방에 계속 머물렀소. 우연히 만나며 당신은 최소한의 존경을 담아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갔소. 그때마다 당신의 표정은 늘 생각에 잠겨 있었지. 아파서 기운이 없어 보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활하지는 않았소. 어쨌든 쾌활하지는 않았어.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으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내 생각을 하기는 하는지 궁금해서 당신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았소. 당신의 눈빛에는 기쁜 빛이, 태도에는 즐거움이 떠올랐소. 당신은 사교적이며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다는 것을 알았소. 당신을 슬프게 한 것은 저 조용한 공부방과 지루한 일상이었소. 나는 당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기쁨을 맛보기로 했소. 친절하게 대하자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소. 당신은 온화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말했지. 당신이 밝고 즐거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무척 기뻤소. 그때 나는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 항상 즐거웠소. 제인, 당신은 조금 주저하는 듯했소. 조금은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곤 했지. 당신은 내가 언제 어떤 식으로 변덕을 부릴지
주인 행세를 하며 엄하게 나올지 아니면 친구처럼 부드럽게 대할지 알 수가 없었던 거요. 하지만 나는 이미 주인 행세를 하며 엄하게 굴기에는 너무나 당신을 좋아했소. 그래서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당신의 젊은 얼굴이 환해지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고 나는 당장 당신을 무척 힘들었지. 제발 그때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가 얘기할수록 더욱 괴로웠던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 그것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날을 회상하거나 당시 그의 마음을 고백할수록 나는 그 일을 하기가 더 힘들었던 것이다. 알았어, 제인. 밝은 미래가 명확한데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지. 분별 없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떨렸다.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알겠소. 청춘과 성년기의 절반은 비참한 삶에, 절반은 쓸쓸한 고독 속에서 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았소. 바로 당신을 말이요. 당신은 나와 성격이 꼭 맞는 반쪽이고 나의 천사요. 나는 강렬한 사랑으로 당신에게 묶여 있소. 당신은 착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내 가슴속에 깃든 뜨거우면서도 엄격한 열정이 오직 당신에게 쏠리고 당신은 내 가슴 한복판 생명의 원천으로 끌어들여서 온몸으로 당신을 감싸고 순결하고 강렬한 불꽃으로 타올라 당신과 나를 하나로 녹여버리려 하고 있어.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러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요. 내게 이미 아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롱에 불과하오. 그것은 그저 무시무시한 악마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소. 물론 당신을 속인 것은 잘못이오. 하지만 난 당신의 완고한 성격이 두려웠던 거요. 편견부터 가질까봐. 그래서 우선 당신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 비밀을 털어놓을 작정이었소. 물론 이것은 비겁한 행동이었지. 지금처럼 처음부터 당신의 고결하고 너그러운 마음에 호소해야 했소. 참담한 삶을 솔직히 털어놓고 좀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소. 당신이 내게 그렇듯이 나도 당신을 충실하고 깊이 사랑하고 싶다는 결심, 아니 이 말로는 부족하오. 그 저항할 수 없는 타고난 성향을 보여주었어야 했소. 그 다음에 진심 어린 나의 맹세를 받아주고 당신도 진심 어린 맹세를 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소. 제인, 지금 나한테 물어봐 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인, 왜 말이 없는 거요? 나는 힘든 시련에 맞서고 있었다. 시뻘겋게 달궈진 무쇠 손이 내 숨통을 틀어주고 있는 듯했다. 사투와 암담함,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휩싸인 무시무시한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나만큼 큰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절대적으로 숭배했다. 그런데도 나는 사랑과 우상을 버려야 했다. 떠나라. 씁쓸한 이 한마디가 바로 삼키기 힘든 내 의무였다. 제인,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소. 단 하나 로체스터씨, 나는 라고 한마디요. 로체스터님, 저는 당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다시 오랜 침묵에 빠졌다. 제인. 그가 다시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 내 가슴은 슬픔으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불길한 두려움이 나를 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그때 그 목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죽은 자가 힘에 붙여내는 소리 같았다. 제인,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는 거요. 네. 제인, 결심을 굳힌 것이요. 그가 몸을 숙이며 말했다. 네. 지금도 그가 네. 나는 얼른 그의 손에서 빠져나와 말했다. 오, 제인, 너무하오. 말도 안 돼. 나를 사랑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소. 당신 말씀에 따르는 것은 나쁜 거예요. 순간 사나운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치더니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가 일어났다. 그러나 아직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나는 단단히 버티려고 의자 등을 잡았다. 몸이 떨리고 두려웠지만 내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제임, 당신이 떠난 후 내 삶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변할지 생각해 보구려. 당신과 함께 내 행복은 모두 사라지고 말 거요.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무엇이겠소? 저 위층에 있는 정신병자 아내뿐이요. 차라리 묘지에 누워있는 시체랑 사는 게 낫지. 제인, 이제 난 어쩌란 말이오. 반려자도 없이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이오. 제 말대로만 하세요. 하느님과 자신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세요.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그럼 당신은 내 말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요? 네. 그럼 지금 나더러 평생 비참하게 저주받은 삶을 살다 죽으라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는 당신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시길 원해요. 당신은 지금 내 안에 깃든 사랑과 순결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요. 애정 대신 정욕으로 일 대신 타락으로 밀어넣는 거요. 노체스터님, 제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듯이 당신도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래요. 당신과 저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참고 노력해야 해요. 견뎌 나가시면 돼요. 제가 당신을 잊기 전에 당신이 저를 먼저 잊을 거예요. 당신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여기는군. 나를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소.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잖소. 그런데도 당신은 내 앞에서 내 마음이 변할 거라고 말하고 있소. 당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는 당신의 행동으로 알 수 있소. 인간이 만든 법을 어기는 것보다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는 얘기요. 법을 어긴다 해도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말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산다고 해서 화낼 친척도 없지 않소.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내 양심과 이성이 반기를 들어 내가 그의 말을 거스르는 것은 죄악이라고 일러냈다. 양심과 이성이 감정 못지않게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자,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참하게 살아갈 그의 모습을 떠올려봐. 그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생각해 보라고. 그가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상태가 될지. 그리고 무변발하게 거친 성격을 생각해봐. 절망에 빠져 무모한 짓을 저지를지도 몰라. 그러니 그를 위로하고 구해줘. 그리고 그를 사랑해줘.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해. 도대체 이 세상에 그 사람 말고 너를 돌봐줄 사람이 있니?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대답은 아직 굴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돌보면 돼. 외로울수록 의지할 친구가 없을수록 더욱더 스스로를 공경하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이 정한 법을 지키겠소. 지금처럼 미치지 않고 올바른 정신을 가졌을 때 내가 인정한 원칙대로 살아가겠소. 유혹이 없다면 법과 원칙도 필요 없겠지. 지금처럼 육체와 영혼이 준엄한 법과 원칙을 거역하려 들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거야. 법과 원칙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준엄한 것이다. 개인의 편의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법과 원칙에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나는 법과 원칙의 가치를 믿어왔다. 내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시성한 것이며 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생각하고 결심한 것을 지켜야 한다. 거기에 굳건하게 발을 붙이고 있어야 해. 나는 그대로 발을 붙였다. 로체스터 씨는 내 표정을 보고 내가 이미 결심했음을 짐작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오더니 내 팔을 잡고 이글이글 타는 듯한 눈빛은 단숨에 삼켜버릴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 순간 나의 몸은 펄펄 끓는 용광로의 불길과 뜨거운 열기 앞에 놓인 보리떼처럼 힘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있었으므로 아무 일도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행히 영혼에게는 눈이라는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충실한 대변인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절로 한숨이 나왔다. 나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너무 큰 힘에 눌러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가 이를 갈며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일찍이 이처럼 연약하고도 고집센 사람은 처음 봐. 내 손 안에서는 갈대 같은데. 그가 나를 세게 흔들더니 다시 말했다. 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만으로도 당신의 몸을 꺾을 수 있지만 꺾고 찢고 깨트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 눈을 봐. 단호하고 격렬하고 자유로운 눈빛. 용기를 넘어선 엄격하고 올바른 승리감으로 내게 맞서고 있어. 내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야성적이고 아름다운 생명체를 잡을 수 없어. 우리를 부수고 허술한 감옥을 무너뜨린다 해도 오히려 그로 인해 포로를 놓치고 말 거야. 나아가 나는 그 집을 정복할 수는 있지만 흙으로 지은 그 집의 주인임을 선포하기도 전에 그곳에 살던 사람은 천국으로 달아나고 말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요. 연약한 60뿐 아니라 의지와 미덕과 순결을 지닌 당신의 정신까지 말이오. 당신을 스스로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 가슴에 둥지를 틀 수 있어. 그러나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붙잡히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내 소나기를 벗어날 것이요. 내가 당신의 향기를 맡기도 전에 말이요. 오, 이리 와요, 제인. 그는 쥐고 있던 손을 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굽히고 들어가는 것은 백지나 하는 짓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그의 분노를 꺾었다. 이제는 그의 슬픔에서 벗어나야 했다. 나는 문 쪽으로 갔다. 제인, 가는 거요. 네, 가야겠어요. 나를 두고? 네. 오지 않을 건가? 나를 위로해주고 구원해주지 않겠소. 나의 깊은 사랑과 미칠 듯한 슬픔, 뜨거운 탄식, 거친 기도가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 없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저는 가겠어요. 나는 또 한 번 단호하게 말하기까지 너무나 힘들었다. 제인, 노체스터님. 그렇다면 좋소. 가도록 해요. 그러나 기억하기 바라오. 당신은 나를 슬픔 속에 버리고 떠나는 것이요. 내가 한 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의 고통을 좀 헤아려 주오. 나를 생각해 주오. 그는 돌아서서 소파에 쓰러져 얼굴을 파묻었다. 오, 제인, 나의 희망,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절규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격한 흐느낌이 쏟아졌다. 나는 이미 문 앞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되돌아갔다. 문 앞으로 갈 때처럼 단호하게 돌아갔다. 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돌려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느님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귀중한 주인님,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험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당신을 위로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하느님의 보답이 있으시기를 기도할게요. 내가 말했다. 가장 좋은 보답은 끝.